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철로 인근 주민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시설공단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봉화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8월 1일부터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배로 오릅니다. 공장을 임대해 쓰레기만 몰래 버리고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022년에 완공될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담과 영천을 잇는 기찻길로 완공되면 안동에서 서울까지 1시간대의 주파가 가능해지는데요. 철로 인근 주민들은 달갑지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설공단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도담 영천 구간 중앙선 복선화 709 공사 현장입니다. 땅 속으로 기차가 지나갈 터널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요양원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한창인 공사장 바로 옆에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공사 도중에 떨어진 큰 나무 뿌리로 인해서 어르신이 다칠 뻔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 제 오른쪽에 보시면 경사로가 나 있는데 2층 이상이 되어 있는 요양원에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이 경사로가 일부 구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요양원은 폐쇄되거나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양원 관계자는 공사 구간이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되면서 진입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사로를 편입을 시켜버리면 이 노인 요양시설에 존폐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사로가 없으면 2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요양시설 전체 매입 보상 금액으로 11억 9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인프라 사업을 위해서 철도를 건설하는 부분에서 공사에 필요한 땅을 수용하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협의 수용이 있고요. 그다음은 협의가 안 될 때는 강제 수용을 합니다. 이건 저들이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절차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강제 수용을 할 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용 가격에 대한 불만입니다. 가격에 대한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요양원 측은 11억여 원의 금액으로 요양원을 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는 있잖아요. 협의가 다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협의도 끝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철도 사업 그냥 빨리 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그거 한다는 이유 하나로 빨리 내쫓아내는 방법만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곳에서도 민원은 이어집니다. 공사 구간 바로 옆에 위치한 이 마을은 터널 발파 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벽에 균열이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집들이 노후가 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은 다 소음이 다 진동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더 심하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의 일부분이 매입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계획이 변경되면서 보상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가파른 데다 폭이 좁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기름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연료 탱크 차량이 이곳에 주차를 한 뒤에 송유관을 통해서 연료를 공급받아 왔는데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진입로를 확장시켜달라고 철도시설공단에 요구를 했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대신 폭 3m의 회차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도로 설계 기준보다 진입로의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완공까지 남은 기간은 3년.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인해 학생 3명이 숨졌던 사건 기억하시죠? 해당 펜션은 당시 농어촌 민박이라는 점 때문에 안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봉화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화재 경보기 주변에 가스가 뿌려지고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 점검이 한창입니다. 관계자들은 혹시 소화기의 본말이 굳지는 않았는지 직접 흔들어보며 꼼꼼하게 안전장비를 살핍니다.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 대상인 탓에 제조일자 확인은 필수입니다. 소화기 비치 여부, 그다음에 안전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만약에 미위반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어촌 민박업은 연면적 230제곱미터, 약 70평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점검에 나선 지역 내 농어촌 민박집은 모두 109곳, 이 중 4곳이 소방시설 미비로 보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을 즐기기 위해 휴가지로 고택을 선택한 관광객들은 지자체의 꼼꼼한 안전점검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안전 부분은 사실 크게 확인 못하죠. 불날 위험이 일단 없어 보이고 이거죠. 뭐 더 이상은 저희가 아는 거는 없죠. 부주의하다 보면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아무 조그만 거라도. 예, 그런 건 뭐 부모들이 와서 잘 되게 애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농어촌 민박 사업장의 안전 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연탄 보일러 등 난방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와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사업자들 역시 관광객들의 안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민박을 이용하거나 할 때는 이제 구조가 전혀 체험하지 않은 구조, 처음 오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 민박제도,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제도가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용 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권수경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폭 4m 정도의 좁은 골목길. 소화전 양옆으로 차량들이 바짝 돼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입니다. 시행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그대로입니다.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한 골목갑니다. 제 주변으로 소화전이 보이시나요? 아마 보이지 않을 텐데 이 적치물들에 둘러싸여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 양쪽 5m 이내로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서 소방 차량이 진입하더라도 호스를 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주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불이 났다면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설마 불이 나겠어라는 안이한 인식이 여전합니다. 치료 좀 할게요. 저 치료 땡. 대구 시민 누구나 위반 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를 시행한 4월부터 100일간 410건이 접수됐습니다. 8월 1일부터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배로 오릅니다.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는 4만 5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상북도의 거대한 쓰레기산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불법 폐기물 쓰레기가 지역의 공장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천과 포항을 비롯해 전국 7개 지역에서 임야나 공장, 창고 등에 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온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공장을 임대해 쓰레기만 몰래 버리고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장 점검 360도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천시 대창면의 한 공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공장 창고처럼 보이지만 문을 여는 순간 가득 찬 쓰레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게를 못 이겨 공장 건물은 뒤틀리고 문짝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장 건물 내부에 천정 끝까지 각종 폐기물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폐기물 냄새도 코끝을 찌릅니다. 지난 5월 공장 건물 일부가 붕괴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인의 신고로 불법 폐기물 보관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자재 창고 용도로 공장을 빌린 업자는 10,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잠적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날 임대 계약할 때는 이제 구리하고 빔 요런 거를 이제 건물 철거한 데서 나오는 거를 건물 안에 보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임대 계약을 했는 거죠. 인근의 또 다른 공장도 같은 업자에게 당했습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도망치는 수법은 같았습니다. 자재 창고로 사용하겠다는 업자의 말만 믿고 공장을 빌려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내부에 방치된 쓰레기는 무려 4,000톤. 피해 공장주는 범인을 잡기 위해 생업까지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 행위했던 사람들을 대충 다 알았는데 이 행위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일을 하고 있고 불과 저번 주만 해도 여기 의성에서 또 쓰레기 매립을 하다가 또 현장을 잡혔다 그러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 근처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왜 계속 이 행동을 하도록 시에서 놔두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남의 건물이나 대지에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은 경상북도 지역에만 62,000톤, 영천을 비롯해 경산, 성주, 군위, 의성 등 11개 시군 24곳에 달합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 후 창고 운영과 관리를 계약대로 이행하는지 적극적인 관찰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창고 용도로 임대를 할 때 공장 주변에 담장을 2-3m 이상 높이 쌓는다면 불법 운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주분들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한번 내 건물 내가 한번 봐야지 또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면은 불법 폐기물들이 창고에 쌓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 행위도 만연합니다. 영천시 부감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안이 보이지 않도록 높이 쌓은 철제 담장 사이로 쓰레기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허가받은 양보다 6배나 많은 폐기물 6,000톤이 방치됐습니다. 주민들은 폐기물의 추가 반입을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은 그 폐기물 업체가 기존 허가 내용보다 한 6배 정도 이상 초과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4계절 해가지고 6시간씩 24시간 풀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들어 2차례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쓰레기장에서 흘러내린 침출수로 주변 농경지가 오염됐습니다. 영천시는 불법 폐기물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자 폐기물 처리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주민들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행정 소송하고 가더라도 그게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해서 우리가 허용 보관량까지 지키는 준법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장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경북 지역 8개 시군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 10곳이 폐기물 보관 허용량을 초과해 쓰레기를 방치하다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폐기물을 기준보다 초과해 보관하면 위반 업체에게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폐기물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법을 우습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법을 좀 강하게 이제 뭐 운송했는 차는 면허 취소에 차량 등록 말소. 그러고 이제 이거 폐기물 투척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징역을 뭐 범죄 조직단으로 해갖고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현재 뭐 1,000만 원 벌금에 뭐 집행유예 익하면은 이거는 건절이 안 됩니다. 현재 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쓰레기 보관량과 이동 경로 등을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입력할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산에 이어 쓰레기 창고까지 강력한 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대구 경북에서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모두 88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난주에 발생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기로 중추신경이 손상되는 열사병이 가장 대표적이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신규 호텔이 건립되는 등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신라골프장 입구에 450실 규모의 호텔이 새롭게 들어서고 기존의 콩코드 호텔과 현대호텔도 리모델링이 진행돼 내년부터 새롭게 손님을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올해 보문관광단지 40주년을 기념해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에 착수하는 등 연 관광객 유치 2천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대구 전파관리소가 31일 어린이들을 위한 전파 교실을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전파 교실에서는 전파에 대한 기초 이론 교육을 포함해 드론 제작과 비행, 무선 모형 자동차 운전 대회 등 전파의 원리와 활용 분야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청도군이 8월 3일 청도 야외 공연장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를 엽니다. 콘서트는 경북 도립교향악단의 클래식 공연과 국악인 오정혜, 인기 가수 린 등의 노래로 꾸며지며 반려동물을 위한 사진 촬영, 건강검진, 애견 훈련 시범 같은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한편 이 반려동물 콘서트는 2009년 개그맨 전유성 씨가 기획한 개나 소나 콘서트에서 시작돼 1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이 31일 경북 전문대학교에서 경북교육청 학생 기자단 100여 명과 함께 진로 진학과 교관계 등을 주제로 소통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 교육감은 자유토론을 통해 학생 기자단 학교 현장 이야기와 학생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 소통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9월 의성에 개관할 예정인 학생 안전체험 교육시설에 대한 명칭을 공모합니다.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 문을 여는 안전체험 교육시설은 127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21개 체험시설과 영상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부분이 한낮 33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납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8월의 시작도 무덥겠습니다. 아침에 2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33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 곳곳으로 이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굉장히 후텁지근한데요.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이 점점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이번 주말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낮 기온 35도까지 치솟으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휴가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무더위 속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비 예보를 꼼꼼히 확인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